안녕하세요. 자, 벌써 6주가 지나가죠, 그죠? 자, 이제 오늘은 이제 프린트를 가지고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제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행정계획이라고 되어 있죠? 조금 어려운 강의를 할 겁니다. 요 행정계획은 왜 배우냐 하면 우리 부동산 공법이 6개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 나오는 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우리 부동산 공법이 6개로 되어 있죠. 요 법도 있고요. 뭐 도시개발법도 있고 있었어요. 그중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에요. 자, 이 법은 전국토, 전국에 대해서 잘 좀 이용해 보자. 국토를 잘 이용하려면 계획에 입각해서 잘 이용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 법을 보면 계획을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1월 달에 기본 교과서가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이 법을 공부합니다. 그때 처음에 배우는 것이 바로 계획 쪽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계획 쪽을 한번 미리 공부하고 가자는 얘기죠. 자, 그럼 전국토를 계획에 입각해서 잘 좀 이용해 보자 이거예요. 그럼 이 계획은 개인이 만들까요? 국가가 만들까요? 국가가 만드는 계획이죠. 이것을 무슨 계획이라고 한다? 행정계획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제목에 행정계획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프린트를 꽉 채우지 않고요. 같이 써가면서 이렇게 하려고 브랭크를 남겨놓은 겁니다. 자, 우선 행정계획의 정의가 나와 있죠. 행정계획의 정의는 땡땡 하시고 받아 적습니다. 행정 실현을 위한 행정의 실현을 위한 목적 프로그램 이렇게. 행정의 실현을 위한 목적 프로그램을 행정계획이라고 한다.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학습을 할 때 무작위로 하는 것보다는 계획에 입각하는 거죠. 뭐 운동계획이랄지 학습계획을 잡아서 하듯이 행정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행정계획이라고 한다. 그럼 이번에 특성을 봐요. 특성. 행정계획의 특성이 있다. 자, 이제 하나씩 채워나가 봅니다. 자, 행정계획은 행정청만 수립한다. 올까요? X일까요? 행정계획은 행정청만 수립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O다, X다. X라고 하는 건 요 만자 때문에 X라고 생각할 겁니다. 되게 뭐뭐만, 이게 only 법칙이라고 그러죠? 뭐뭐만 있으면 되게 틀리는 지문이 많죠. 그런데 행정계획은 행정청만 수립한다. 맞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행정계획이에요. 행정계획을 개인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행정청만 수립한다. 두 번째, 행정계획은 상위와 하위의 체계가 있다. 상위 사이의 체계가 있다. 자, 우리 부동산 공법은 체계를 대단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행정계획은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자, 그렇다면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적합해야 한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적합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적합이라는 얘기는 부합과 똑같은 뜻이다. 그래서 앞으로 책을 읽을 때 부합하다는 얘기가 나오면 적합하다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쉽게 이해가 되죠? 자, 그렇다면 네 번째.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적합해야 되는데 만약에 적합하지 않았다고 쳐봐요. 적합하지 않았을 때 그 하위 계획은 무효가 된다, 안 된다? 다시 한번.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적합해야 된다. 근데 적합하지 않았을 때 그 하위 계획은 무효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무효가 된다, 안 된다? 얘기해봐요. 무효가 되지 않는다. 상식을 벗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시험 문제예요. 12회 때 나왔던 지문이에요. 적합하지 않다 할지라도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취소나 변경 사유다. 이게 정답이에요. 취소, 변경 사유다. 이게 맞는 겁니다. 적합하지 않다 할지라도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취소하고 변경해 주세요. 이런 사유가 된다는 얘기죠. 저 요 네 가지 중에서 다른 건 다 이해가 되고요. 요 네 번째 것이 다소 이상하죠?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예요.
근데 당연한 거 물어볼게요. 하위와 상위 계획이 있습니다. 이때 상위와 하위 계획이 상충됩니다. 상충될 때는 무슨 계획이 우선한다? 당연히 상위 계획이 우선한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자, 그 정도 해주시고요. 이제 3번으로 갑니다. 수립 절차. 계획을 만드는 절차입니다. 앞으로 이제 부동산 공법을 정식으로 공부하게 되면 이런 계획이랄지 이 만드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것을 미리 가볍게 좀 보고 갑니다. 우선 첫 번째, 계획을 만들 때 예비적 절차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초안을 작성하죠. 초안은 다소 부족함이 많습니다. 부족함이 많으니까 가다듬는다. 정제 과정이 필요합니다. 가다듬는다. 가다듬었으니까 최종 확정을 줘야죠. 확정을 줬습니다. 이 확정된 계획을 국민에게 알려야죠. 알린다. 이렇게 5개. 그래서 거기 번호가 붙여 있죠? 1번에 예비적 절차, 2번에 초안 작성, 3번에 가다듬는 과정, 4번에 확정, 5번에 알리는 과정이 있어요. 자, 예비적 절차에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행정계획을 만들려면 그 지역에 가서 조사를 해봐야 되죠. 첫 번째, 기초조사가 있다. 직접 그 지역에 가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 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공청회는 의견 듣는 거죠. 누구의 의견 듣는 겁니까? 공청회는 그 지역의 주민이랄지 전문가입니다.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공청회 한다고 하죠. 세 번째, 의견을 청취한다. 그 지역의 지자체장이나 그 지역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비적 절차를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초안을 만들려면 데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비적 절차 3가지,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자료가 확보됐으면 초안을 만들어야 돼요. 초안은 2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수립한다라는 얘기도 나와 있고요. 수립한다. 또는 입안한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입안한다. 그러니까 수립이나 입안은 같은 뜻이라고 봐도 돼요. 초안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럼 수립과 입안은 초안을 작성하는 건데 어떤 게 더 확실한 초안 같습니까? 수립과 입안 중에서 어떤 게 더 확실한 초안 같아요? 입안일까요? 수립일까요? 참 이상하네. 왜 이렇게 이상하게 다른 뜻을 가지죠? 자, 수립은 뭔가 확정됐다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입안은 뭔가 진행 중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수립과 입안은 초안을 만든다 똑같아요. 단 수립은 뭔가 확고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초안이다. 입안은 다소 부족한 초안이다. 이렇게. 뭐 입안 중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시 한번. 어떤 게 확실한 초안이라고요? 수립입니다. 이렇게 초안을 작성했으면 다소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가다듬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것은 협의와 시비가 있다. 그 초안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도 하고 심의를 거쳐서 가다듬어야 합니다. 그럼 심의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심의 들어봤죠? 뭐 심의를 거친다 그래요. 심의는 심사를 하여 의결하자 이 뜻이에요. 뭔가 안건을 심사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이걸 줄여가지고 심의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심의하는 기구, 심의기구는 그 법의 전문가들이 모여야 합니다. 그럼 건축법의 전문가랄지 농지법의 전문가는 제각기 다르겠죠? 그래서 이 심의기구는 법마다 달라요. 건축법상의 심의기구, 농지법상의 심의기구 제각기 다릅니다. 그 법의 전문가가 다르겠죠? 그럼 지금 우리는 무슨 법을 하는 거죠? 국토법률이잖아요. 국토법률의 전문가 집단을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해요. 도시계획위원회.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토법률의 심의기구는 오로지 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생각하세요. 국토법률의 전문가 집단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한 번씩 들어본 바는 있습니까? 생소합니까? 생소하겠죠? 근데 앞으로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는 귀가 따갑게 들을 겁니다. 이제 얘네들은 국토법률의 전문가 집단.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도시계획위원회는 둘로 나눠집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하고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나눠진대요. 그럼 중앙이란다면 장관이고요, 지방이라면 지자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관이 뭔가를 결정할 때는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치고 지자체가 뭔가를 결정할 때는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친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협의와 심의를 거쳤습니다. 가다듬었으니까 확정을 짓습니다. 확정은 두 가지 개념. 하나는 승인한다 하고요. 하나는 결정한다고요. 승인이나 결정은 최종 확정 짓는 건데요.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수립은 확실한 초안이라고 그랬죠. 확실한 초안이니까 상급자가 확인만 하면 돼. 그래서 수립에서 시작되면 승인에서 끝납니다. 근데 입안은 다소 부족합니다. 다소 부족하니까 이것저것 가미해서 뭔가 결정해야 돼요. 그래서 입안에서 출발하면 결정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보통 수립, 승인, 입안, 결정 이렇게 해요. 다시 한번 수립에서 시작되면 뭐로 끝난다? 승인. 입안으로 출발한 결정에서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확정졌단 말이에요. 행정청이 계획을 확정졌어요. 확정졌으면 국민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계획이 만들어졌습니다. 알린단 말이에요. 알린다는 세 가지 개념. 공고한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고시한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공람시킨다라고 표현합니다. 공고한다, 고시한다 한 번씩 들어봤을 겁니다. 이걸 각색을 해서 쉽게 말씀드릴게요. 공고나 고시는 알리는 겁니다. 국가에서 어떤 걸 결정했을 때 국민에게 알리는 겁니다. 알리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렇게 알아두세요. 공고는 관할 지역에 알린다. 관할 지역에 알리는 걸 공고한다 하고요. 고시는 전국에 알린다. 이렇게. 구리 시민만 알 필요가 있다면 공고한다고 해요. 전 국민이 알 필요 있다면 고시한다고 해요. 그럼 전 국민에게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디다 고시할까요? 일간신문이에요. 일간신문에 고시를 하면 전국 대상이 되겠죠? 그러나 지자체 공보에다가 공고한다고 하거든요. 공고는 관할 지역에 알린다. 이겁니다. 차이점. 그 다음에 공람이 나와 있어요. 공람은 두 가지를 합친 개념이에요. 공고 플러스 열람. 공고하고 연락한다를 줄여서 공람 그럽니다. 그리고 공람의 뜻은 뭘까요? 공고가 뭐라고 그랬죠? 관할 지역에 알리는 거죠. 알리면서 열람시킵니다. 열람이 뭐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알리고 보여주는 걸 줄여가지고 공람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계획을 만들 때 예비적 절차로서 3단계가 나옵니다.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초안을 잡았네요. 초안은 수립과 입안이라고 한다. 가다듬는 과정, 협의와 심의를 거쳤죠. 그런 연후에 확정 짓는다, 승인과 결정. 그래서 수립에서 시작되면 승인, 입안에서 출발하면 결정입니다. 이건 최종 이제 알려야 되겠죠? 알리는 건 공고한다, 고시한다, 공람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가지고 계획을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보시고요. 제가 말 속도가 좀 빠릅니까? 아, 정말요? 저는 원래 고향이 충청도거든요. 대전이에요. 그래서 말이 굉장히 느렸다고 해요. 엄청 느렸는데 그렇게 느린 말투로 강의를 하다 보면 공법 진도를 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법을 30몇 년 강의하다 보니까 말이 빨라지는 거죠. 그죠? 처음에 엄청 느렸어요. 근데 점점점 빨라지고요. 흥분하면 더 빨라져요. 근데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천천히 하려고 제 뇌에는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좀 감속시키자. 그러니까 하다가 빨리 느껴지면 그때 얘기를 해주세요. 너무 빨라요. 뭐 이렇게. 아셨죠? 맞춰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페이지를 보니까 4번에 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행정계획은 상하위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기 보면 4가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국토 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생전 처음 듣는 게 나오는 거예요. 체계를 잡아보면 첫 번째 국토 종합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 끝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요 세 가지 계획은 아주 귀가 따갑게 듣게 됩니다. 아주 나중에 진절머리가 날 정도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한 문제 나오고 여기서 두 문제 나와요. 요것만 가지고 3개 정도 출제가 됩니다. 자, 우선 위쪽이 상위가 될 것이고 아래쪽이 하위가 되겠죠. 그죠?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맞습니까? 위에 상위죠. 그죠? 다시 한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맞죠? 부합되지 않았을 때 도시군 기본계획은 무효가 된다. 틀리죠? 무슨 사유? 취소, 변경 사유. 또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서로 상충될 때는 무슨 계획이 우선한다? 도시군 기본계획이 우선한다. 이게 상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다 땡땡이 돼 있을 거예요. 받아 적습니다, 이제. 국토종합계획은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일까? 계획의 이름을 딱 봐요. 국토잖아요. 국토니까 전국. 전국을 대상으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전 국토를 대상으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그럼 이건 주로 이제 개발이냐 보전이냐겠죠. 개발이냐 보전이라고 하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게 바로 국토종합계획. 자, 근데 우리는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 계획 중에서요, 국토 법률을 적용받는 계획은 딱 3가지. 이 3가지만 우리 국토 법률을 적용받는다. 근데 국토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또 국토기본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시험 대상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3개는 우리 시험 대상인데 요거는 시험 대상이 아니다. 다른 법에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왜 여기다 써놨다? 체계를 잡음에 있어서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써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국토종합계획은 자세히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전체 계획 중에 가장 위에 있는 계획이죠. 따라서 최상위 계획이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최상위 계획이다. 토지 이용 계획에 있어서 최상위 계획이 바로 국토종합계획입니다. 자, 이제 광역도시계획. 광역할 때 광자는 무슨 광자일까요? 넓을 광자죠. 그러니까 하나의 지역일까요? 2개 이상 지역일까요? 2개 이상. 2개 이상 지역에 대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것을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여기 이제 A시가 있고요. A시가 있고, 여기 B군 지역이 있다. B군 지역. 자, 이 2개의 지역이 있는데 따로따로 개발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로 묶자는 거예요. 하나로 묶어서 개발해 준다면 소위 윈윈 효과라고 그러죠. 1 더하기 1이 2 이상 되는 걸 윈윈이라고 그래요. 서로 상부상조하자는 얘기죠. 예를 들면 A시는 재정이 아주 좋습니다. 돈이 많아요. 근데 토지가 별로 없어요. 근데 B군 지역은 돈은 별로 없는데 토지는 넓어요. 그럼 얘는 돈 되고 얘는 토지를 대는 거죠. 상부상조하는 거죠. 그러려면 2개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묶은 걸 뭐라고 한다? 2개 이상 지역을 묶은 걸 뭐라고 한다? 광역계획권이라고 해요. 광역계획권을 설정합니다. 이렇게 묶었다 이거죠. 이렇게 묶어놓고 저기에다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광역도시계획. 그래서 광역할 때 광자는 넓을 광자니까 2개 이상을 묶었다. 2개 이상을 묶어서 뭐라고 한다? 광역계획권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방향을 제시하는 게 광역도시계획. 좀 이따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이건 단일지역, 하나의 단일지역. 단일지역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단일지역에 뭐 구리시면 구리시, 의정부시면 의정부시, 하나의 단일지역을 대상으로 방향을 제시한다. 이것이 바로 도시군 기본계획. 그럼 여러분들 행정의 기본단위 들어봤죠? 그죠? 6인 들어봤죠? 이 6인 지역이 바로 행정의 기본 단위 아닙니까? 6인 불러볼까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리고 시, 그리고 군. 이게 6인이잖아요.
요 6개 지역은 이 지역을 상대로 해서 계획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기본 단위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단일 지역 하면 6인 지역을 뜻한다. 6인 지역의 하나의 지역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도시군 기본계획. 예를 들면 구리시의 장기 방향을 제시하죠. 이건 바로 구리시 도시군 기본계획을 보면 나온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 세 가지 계획의 공통점이 뭡니까? 세 가지 계획의 공통점, 방향 제시잖아요. 방향 제시죠. 그럼 대개 방향은 장기일까요? 단기일까요? 되게 장기죠? 장기라고 써 있는 거예요. 요 세 가지는 방향을 제시하는 특징을 갖는다. 단, 얘는 전국 방향, 요것은 2개 이상의 방향, 요건 단일적의 방향이니까 위로 갈수록 상위 계획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고요? 방향만 잡고 집행을 안 하면 이건 무용지물하죠. 방향은 잡았는데 실행을 안 한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들이 학습 계획은 열심히 잡죠. 공부 계획은 잘 잡아놓고 실행을 안 하듯이.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향을 잡았다면 이 방향에 따라 집행하고 실행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이건 집행하고 실행하는 계획이다. 상시 방향을 먼저 잡고 집행을 나중에 하는 거예요. 선방향 후 집행이라고 하죠. 방향을 잡아놓고 여기에 따라 집행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체계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틀을 잡기 바랍니다. 맨 위에 뭔 계획이라고요? 국토종합계획. 그 밑에가 광역도시계획. 그 밑에가 도시군 기본계획. 끝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이걸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전 국토가 이렇게 있습니다. 전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분해야 합니다. 개발할 거냐, 보존할 거냐, 이렇게 구분합니다.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거란 말이에요. 무슨 계획을 가지고 구분한다? 전 국토를 개발과 보존으로 구분한다 이거예요. 무슨 계획? 국토 종합계획이죠? 요걸 가지고 구분했습니다. 구분했어요? 그럼 개발지로 와봤단 말이에요. 개발지로 와보니까 여기 A시가 있고 여기 B시가 있다. 근데 2개 도시가 인접돼 있습니다. 인접돼 있고요. 서로 도와준다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A시와 B시를 묶어야 되겠죠? 이렇게 묶어서 2개를 묶었네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묶은 거. 광역계획권이라고 그러죠? 광역계획을 딱 잡았네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산업도시로 키우겠습니다라고 방향을 잡아요. 산업도시 방향을 잡는다. 무슨 계획 가지고 잡는다? 광역도시계획 잡았습니다. 자, 이제 밑에 지방을 내려가니까 C군 지역이 있다. C군. 자, 군 지역도 6인에 들어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군 지역을 대상으로도 방향 잡을 수 있죠? 그럼 C군 지역 단일 지역을 대상으로 방향을 잡아요. 즉, 교육도시로 키우겠다 이거지. 교육도시 방향을 잡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지역이에요? 2개 이상이에요? 이건 무슨 계획 가지고 잡는다? 도시군 기본 계획 가지고 갑니다. 됐죠? 자, 그러면 교육도시 방향을 잡았다면 교육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여기다가 학교도 만들어주고 도서관도 만들어야 돼요. 집행하고 있죠? 무슨 계획 가지고? 도시군 관리계획 가지고. 이렇게 체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잡고 집행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보충해 볼게요. 자, 이제 국토 법률에 의하면 이 3가지가 우리 시험 과목이라고 했습니다. 요것은 그냥 최상위다만 알아두시고요. 그럼 이 2가지 계획을 보자.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도시 군자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계획자가 나와 있죠. 공통적으로. 2개를 합들여 가지고 도시군 계획이라고 한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군 계획이 나오면 2가지를 합친 거예요. 방향을 잡는 기본 계획과 집행하는 관리 계획을 합들여 가지고 도시군 계획이라고 한다. 마치 어머니, 아버님을 부모라고 하듯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봐요. 여기 어떤 지역이 있다. 만약에 A시가 있어요. 이 시에 도시군 계획에 수립됐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의 도시에 도시군 계획이 수립됐다면 2가지가 다 수립됐다는 얘기죠. 방향도 잡았고 집행도 했다는 얘기죠.
방향도 잡았고 집행도 했으니까 웬만한 기본적인 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도시군 계획을 6인 지역의 기본이 되는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6인 지역의 기본이 되는 계획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리시에 도시군 계획이 수립됐다면 기본 계획에 의하여 방향도 잡았고 관리 계획에서 집행도 했으니 기본적인 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기본이 되는 계획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법은 체계성을 대단히 중시하므로 머릿속에 요 네 가지 이름이 딱 잡혀야 돼요. 그죠? 이거 지워도 될까요? 이름을? 이게 서원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큰일 났네. 그죠? 지워서. 자, 맨 위에 무슨 계획이라고요? 국토종합계획. 그 밑에 가요. 광역도시계획. 2개 이상 지역이죠? 단일적의 방향이 뭐라고요? 도시군 기본계획. 집행하는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이제 5번 제목을 볼까요? 구분이 있습니다. 행정계획을 여러 가지 요인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보시면 기간에 따른 구분이 나오죠. 1, 2, 3 세 가지가 있죠. 그다 써보자. 첫 번째 짧은 계획이 있겠죠. 단기가 있고 두 번째 중기가 있고요. 세 번째 장기가 있겠죠. 계획의 기간에 따라서 중, 장, 단기로 나눠집니다. 그럼 되게 단기 계획은 몇 년 정도를 단기라 볼까요? 보통 얘기해봐요. 5년? 중기는요? 10년? 장기는요? 자기들 마음대로야 지금. 근데 그건 별 의미가 없다고 해요. 학자마다 주장하는 게 다르대요. 어떤 학자는 10년을 장기로 보고 어떤 학자는 20년을 장기로 본대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단기, 거기 장기 있잖아요. 되게 방향과 집행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방향을 잡는 계획은 단기일까요? 장기일까요? 중기일까요? 장기겠죠. 장기에다가 땡땡하고요. 방향이라고 적으세요. 되게 방향을 잡는 계획은 장기일 것이다. 방향을 잡는 건 주로 장기입니다. 그렇다면 집행하는 계획 있잖아. 그죠? 집행하는 계획이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이 집행하는 계획은 중기일까요? 장기일까요? 단기일까요? 단기 아닙니다. 중기도 아닙니다. 그때그때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집행을 하니까 만약에 도로를 깔을 수도 있잖아요. 도로가 길면 장기, 짧으면 단기, 적절하면 중기가 되는 거죠. 집행의 성격에 따라 중장 단기로 나눠진다. 이렇게 알면 돼요. 다만 방향을 잡는 것은 뭐다? 장기다. 이렇게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기간에 따른 구분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괄호 2번 구속성 유무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거기다는 별표 쳐야 돼요. 좀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구속성 유무에 따른 구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속을 한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깜빵에 집어넣겠다 그 뜻이 아니에요. 구속을 한다는 건 당신은 왜 나를 구속하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구속용 유무에 따라서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계획으로 나눠지죠. 지우고 할게요. 구속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으로 나눠진다. 이때 B자는 아닐 B자죠? 구속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성을 따져보자. 구속적 계획은 국민을 구속합니다. 국민을 구속한다는 얘기는 국민에게 영향을 주겠다는 얘기죠. 또 행정청도 구속을 합니다. 행정청도 영향을 미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속적입니다. 근데 비구속적 하게 되면 구속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봐요. 구속적 계획이 됐건 비구속적 계획이 됐건 둘 다 행정계획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행정계획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행정계획은 무조건 행정청을 영향을 줄까요? 무조건 행정청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상급청이 만든 계획은 하급청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겠죠. 그러나 비구속하면은 국민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속성이 있다 없다는 뭐냐면 둘 다 공통적으로 행정청은 구속을 해요. 행정계획이니까. 단 국민을 구속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구속적이냐 비구속적이냐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속성을 준다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처분성이라고 돼 있나? 아, 처분성이죠? 전기와. 자, 구속적 계획은 국민을 구속합니다. 국민을 구속한다는 건 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고로 국민에게 처분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비구속적은 국민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국민을 처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쟁송 나오죠. 행정쟁송은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게요. 소송을 제기한다, 행정소송, 행정심판을 제기한다, 들어봤죠? 나에게 어떤 처분이 닥쳤을 때 내가 못마땅합니다. 따지는 게 바로 행정쟁송이에요. 그럼 봐요. 구속적 계획은 국민을 구속한다. 따라서 국민에게 처분성이 가해진다. 그 처분을 받은 국민은 다소 억울하다면 쟁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쟁송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비구속적은 국민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기분 나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쟁송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종류. 종류는 좀 이따 정리하고요. 그럼 이걸 좀 더 한 발짝 나가보면 행정학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민을 외부로 보고 행정청을 내부로 본다. 이건 행정학자가 정한 거예요. 국민은 외부, 행정청은 내부로 이렇게 구별했습니다. 그럼 봐요. 구속적 계획하면 내부, 외부를 다 구속하죠. 그죠? 그래서 쌍방적 구속계획이다라고도 얘기해요. 두 개를 다 구속하니까. 이건 좀 투박하기 때문에 국민을 하니까 외부를 구속합니까? 내부를 구속합니까? 외부죠? 구속적 계획을 외부 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구속적입니다. 비구속적 계획하면 내부, 외부 누구를 구속하죠? 비구속적은 뭘 구속하냐고요? 내부를 구속하죠? 그래서 비구속적을 내부 구속적 계획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결국 구속성의 의무라는 것은 행정청은 다 구속을 하니까 따지지 마시고 국민에게 구속을 주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근데 종류. 요거. 되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는요. 이런 어떤 특성을 물어보지는 않아요. 이건 행정학적인 얘기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문을 5개 주겠죠. 이렇게 1, 2, 3, 4, 5, 5개 주고 쉽게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중 구속적 계획을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또는 어렵게 나올 때 다음 중 항고소송이 가능한 계획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요. 항고소송이 가능하다면 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구속적 계획을 골라라 이 뜻이에요. 그럼 이제 짧은 시간 안에 5개 계획을 검토를 해야 돼. 검토해서 국민에게 구속력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를 잡아내야 됩니다. 여러 차례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럼 일단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크게 계획을 잡아보니까 방향을 잡는 거와 집행으로 나눠지죠. 그럼 어떤 계획이 국민에게 영향을 줄까요? 방향일까요? 집행일까요? 집행이죠. 그래서 구속적 계획은 집행하고 실행하는 계획. 집행하고 실행하는 계획은 주로 구속성이 있다고 하죠. 그러나 방향을 잡는 계획은 국민에게 구속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구속적. 방향을 잡는 건 주로 장기라고 그랬잖아요. 장기적 계획이거나 방향을 잡는 계획은 비구속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4가지 계획 중에서 방향을 잡았던 국토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은 비구속적 계획. 그죠? 집행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었죠?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이것은 구속적 계획,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 갖고도 시간이 부족하다. 지문 5개가 나왔을 때 방향인지 집행인지를 판단하는 게조차도 시간이 부족하다. 그럼 빨리 답을 찾는 방법이 있다. 그걸 배우려고 학원에 나온 거죠, 여러분들. 글씨를 갖고 때려 맞출 수 있어요. 되게 비구속적 계획에는요, 기본자가 들어가요. 계획의 이름에 기본이 있습니다. 또 계획 이름에 종합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따지지 말고 무조건 비구속적이에요. 요걸 갖고 답 찾는 게 제일 빠르죠. 그럼 볼까요, 한번? 아까 맨 위에 무슨 계획이었죠? 국토종합계획. 종합자 있지 않습니까? 비구속적. 그 다음 3번째 계획이 뭐죠? 도시군 기본계획 기본자 있잖아요. 비구속적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법에 나오는 계획을 제가 얘기할게요. 나중에 주택법에 가면 주택종합계획이 있어요. 주택종합계획 구속이다 비구속이다. 종합자 들어가잖아요. 또 정비법에 보면 기른계획이 있어요.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자 있죠? 당연히 비구속적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되죠. 근데 좀 더 바른 방법은 이 네 가지 계획 중에서 집행하는 게 무슨 계획이죠?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요것은 구속적이다. 이렇게 알아둬도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행정계획을 살펴봤는데 자, 다시 한번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계획은 행정청만 수립한다 맞습니까? 상하위 체계를 가지고 있죠?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적합해야 되죠? 적합은 부합과 똑같다. 적합하지 않았을 때 그 하위 계획은 무효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뭔 사유죠? 취소나 변경 사유. 제일 중요한 건 계획을 위서부터 아래까지 네 가지를 불러보자. 가장 위쪽에 국토종합계획 그 밑에 광역도시계획 그 밑에 도시군 기본계획 그 밑에 도시군 관리계획 요걸 공부했고요. 또 계획은 기간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한다. 중, 장, 단기. 주로 방향을 잡는 건 무슨 계획이다? 장기. 집행하는 건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또 제일 중요한 건 구속성이 있을까 없을까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진다. 구속적 계획과 비구속적. 구속적 계획은 누구를 구속한다고요? 국민도 구속하고 행정청도 구속한다. 그러니 처분성이 있다 없다? 있다. 쟁송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외부를 구속하는 거 맞나요? 국민 외부잖아, 그죠? 외부 구속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비구속적은 국민을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단 행정적인 구속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부를 구속한다, 외부를 구속한다. 쟁송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까지 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행정계획의 특성입니다. 이제 3페이지하고요. 3, 4, 5페이지가 남았는데 이제부터는 좀 쉬었다 할 건데요. 뭘 하느냐? 맨 위에 있는 국토종합계획은 시험 대상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광역이랄지 도시군 기본이랄지 도시군 관리계획 이걸 자세히 공부하자 이거죠. 자세히 하는 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